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기초 12장 할 차례입니다. 연력학 법칙입니다. 요 내용까지가 연력학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연력학 법칙에는 크게 0법칙이 있고요. 0법칙, 1법칙, 2법칙, 그 다음에 3법칙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가 연력학 법칙인데 0법칙은 온도와 열 평형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죠. 그죠? A하고 B가 열평형이다. 온도가 똑같다. 열평형이다. 그 다음에 A하고 또 C가 열평형이다. 그럼 B하고 C는 안 돼봐도 열평형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연력학적인 물리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냥 0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그러니까 온도하고 열평에 관한 것이고, 1법칙은 뭐냐면 이제 요 12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1법칙은 에너지 보존.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잠깐 소개했지만은 내부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내부 에너지하고 이 개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또는 나가는 그러한 일과 열의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제 1법칙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우주에 걸쳐서 적용이 되는 법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법칙에서는 엔트로피라는 것, 엔트로피, 그러니까 무질서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가역 과정이다 또는 비가역 과정이다. 자연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방향성이 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보존이 되지만은 한쪽 방향으로만 변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서 다루게 되고요. 3법칙은 요거는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안 해요. 안 하게 되는데, 요 놈은 절대 용도에서, 그러니까 온도를 점점 낮춰서 절대 용도가 됐을 때의 엔트로피의 크기에 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엔트로피 자체가 절대 영도에서 엔트로피가 S0다. 그렇게 표현하면은 요것은 음수가 아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것에 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장에서 배울 것은 0법칙은 했고 1법칙하고 2법칙을 대상으로 12장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법칙을 먼저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력학적인 개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있었고요. 그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외부에서 열의 형태로 들어오거나 일의 형태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E를 정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역학적으로 일은 F 이퀄 MA가 아니라 W 이퀄 FS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힘이 일정할 때만, 힘이 변하면 이제 면적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E를 물체한테 가해주면 되는데, 근데 주로 우리가 이러한 E를 정의했을 때는 그냥 부피 변화가 없는 단단한 물체를 밀었다. 그랬더니 이만큼 이동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역학적인 힘을 가해서 물체가 이동했을 때, 변이가 생겼을 때의 E를 이렇게 정의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다루게 되는 대상은 기체를 가장 많이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상기체가 가장 간단하고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체를 다루게 되면은 기체의 덩어리에다 힘을 가하면 압력의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 변화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죠. 그래서 부피하고 압력의 형태로 기체한테 해준 일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과정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유체가 하는 일에 대한 형태를 정의하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어떤 개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열을 가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고요. 열 에너지. 아니면 힘을 가해서 물체가 이동을 해서 일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과 일은 전달하는 에너지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달하는 방법이 분자들의 운동하고 관련이 있으면 열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고, 무질서한 것. 그 다음에 힘을 이용해서 역학적인 힘이 개입이 돼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일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체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형태를 찾아낼 거냐. 자, 기체에 하는 일인데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요.
피스톤이 있고 이 상태에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힘을 F의 힘을 가해서 이 피스톤을 델타 Y만큼 더 눌렀어요. 그러면은 피스톤이 델타 Y만큼 변이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피스톤에 해준 일은 F 곱하기 델타 Y가 될 텐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요 기체에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이 피스톤이 델타 Y만큼 누르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일이 피스톤의 에너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한 일이 모두 기체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예, 그래서 피스톤에 해준 일, 이 기체의 한 일이 되는 거고 그것은 지금 힘하고 변이가 같은 방향이니까 F 곱하기 변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체에 해준 일은 양의 일을 해준 건데 변이 자체는 지금 위를 양의 방향으로 잡아주면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아주면 아래로 이동했으니까 델타 Y 자체가 음수가 되죠. 이게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양의 일을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델타 Y를 써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기체에 이렇게 힘을 가할 때는 압력의 형태로 F라는 힘을 가했을 때 요 단면적이 A다. 그죠? 요 단면적이 A다. 피스톤의 단면적이 그러면 면적에다가 압력을 곱한 것이 힘이 되죠. 그러니까 요 기체 내부에 그 압력이 P라 그럴 때 기체가 서서히 이렇게 압축이 된다 그러면 기체하고 피스톤 사이에 힘이 PA가 F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면 되죠. 그래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PA의 델타 Y를 쓸 수 있고 A 곱하기 델타 Y가 다르게 표시하면은 부피 변화가 되죠. 그래서 기체에 해준 일은 압력 곱하기 줄어든 부피 그것만큼인데 지금 줄어들었을 때는 델타 V가 마이너스이니까 우리가 양의를 해줬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를 앞에 붙인 거죠. 자, 그래서 기체에 해준 일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기체가 한 일은 거꾸로 그죠? 그러면 기체는 지금 그러니까 요 우리가 지금 스탠다드로 쓰고 있는 이 교재에서는 지금 기체의 한 일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기체가 한 일을 많이 써요. 다른 일반 물리책에서는. 그래서 같이 소개를 하면 자, 이렇게 기체를 그러니까 피스톤이 기체를 눌러서 이만큼 일을 해준 것은 기체 입장이 생각하면은 기체는 요 피스톤의 밑면에다가 요 압력에 의해서 그 A만한 면적으로 F 이퀄 PA의 힘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힘을 가하면서 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피스톤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피스톤에 해준 일은 요 힘에다가 요 델타 Y를 곱한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체가 한 일하고 기체가 받은 일, 기체의 한 일, 기체가 한 일, 요 두 가지는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면 돼요. 변이가 반대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반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당분간은 이 W는 기체의 한 일, 그죠? 기체가 받은 일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기체가 하는 일은 우리가 개라고 첨자를 붙일게요. W개. 저희 서웨이 기초물리학에서는 요걸 주변이라고도 해석을 했는데, 이게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개가 한 일, 그래서 W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개가 기체일 때는 기체가 한 일, 그렇게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기체의 압력에다가 기체 자체의 부피 변화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피 변화가 늘어났다. 그죠? 늘어났으면 피스톤을 위로 밀어 올리겠죠? 그러니까 요게 양수면 얘가 양수면 1도 양의를 해준 게 되는 거고 지금처럼 부피가 줄어들었다. 그럼 피스톤이 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요 델타 V가 음수면 기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체가 일을 받을 때는 음의 일을 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부호 갖고 다 해석이 되는데 뭐 굳이 지금 받은 일, 한 일을 구분해서 기호를 따로 쓰자.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압력에다가 델타 V를 곱한 건데 그러면은 W가 압력 곱하기 부피냐, 그죠? 델타 V 대신에 V를 쓸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또는 V에다가 압력이 변해도 가능하냐, P 곱하기 V 형태로. 예, 이렇게 했을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힘하고 변이의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이가 없다면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 변이에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부피의 변화예요. 기체의 부피 변화. 그래서 부피가 안 변화하거나 아니면은 이때도 부피가 안 변하고 압력만 변하거나 이럴 때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돼요. 그래서 P 곱하기 V가 일이 아니라 단위로만 해석을 하면은 요 P가 뭐죠? 뉴턴에다가 미터 제곱, 요게 압력의 단위이고 그 다음에 부피는 세제곱미터 해가지고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니까 요 놈은 주울 단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PV도 에너지 단위고 델타 P 곱하기 V도 에너지와 같은 단위인데 1이라는 것은 단위는 에너지지만 1이라는 걸 정의하려면 P 곱하기 델타 V만 1이고요. 요것만 맞는 얘기고 PV나 델타 P 곱하기 V는 1이 아니다. 요걸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은 델타 V가 있을 때 부피가 변해할 때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가 변할 때 1이 정의되는 거고 딱딱한 물체의 경우는 변이가 있을 때 1이 정의되는 거다. 그것을 염두에 둬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체가 받은 일은 P 델타 V, 그 다음에 기체가 한 일, 걔가 한 일은 P 마이너스 P 델타 V, 걔가 한 일은 플러스 P 델타 V로 표시를 했는데 요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일정한 압력 하에서 부피 변화가 생겼을 때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압력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확 변하거나. 예, 압력이 변할 때는 그때는 일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압력이 변할 때에도 힘은 작용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P가 일정할 때 요 그래프에서 PV 그래프, 그러니까 Y축이 압력이고 X축이 부피인 PV 그래프, 연력학에서는 이 PV 다이어그램 많이 그려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지금처럼 부피가 줄어들었다.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그렇게 되면은 P 델타 V라는 것이 결국 압력에다가 델타 V, 그죠? 여기 델타 V잖아요. 그래서 요 넓이에 해당하는 양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압력이 변한다. 그래서 압력이 변해서 압력이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은 압력이 일정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띠의 간격을 잘라서, 그죠? 그럼 여기에서의 압력 곱하기 델타 V, 작은 델타 V.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다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1에 대응하는데요. 이때 이제 부호 또 주의해야 돼요. 이 PV 그래프에서 넓이 자체는 기체가 한 일이에요. 알겠죠? 그게 P 델타 V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델타 V가 양수면 부피가 증가했다. 그러면 걔는 바깥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피가 감소했다. 그러면 기체, 걔는 일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W하고 W 걔의 부호가 다르게 정의됐다는 것을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역학적인 내용이랑 연결을 하면 기체가 받은 일, 기체에 해준 일이 더 적합한데 연력학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기체가 하는 일이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부호가 더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PV 다이어그램에서 그래프에서 곡선 아래 넓이는 그래프 아래 넓이 요거는 기체가 한 일이다. 알겠죠?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림은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음의 일을 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바깥에서 양의 일을 받았다.